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현재 시간은 이제 12시 50분 좀 지나간데, 시장이든 에코프로든 좀 중요한 흐름이 나와가지고 긴급하게 좀 영상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오늘 상당히 좀 남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시가는 좋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3%, 장중에 마이너스 5%까지도 빠졌는데, 지금 보면 어떻죠? 반등은 좀 가장 빠르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흐름이 좀 오늘 바로 나오는 거예요. 투매가 기회가 되는 거죠. 더 빠져버리면 더 좋다고 했잖아요. 그렇게까지도 표현을 했던 건데 확실히 에코프로 반등이 빠른 모습입니다. 특히 저는 이렇게 좀 의미가 있는 이 이동평균선을 찍고 이렇게 반등이 빠르게 나오는 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매매를 할 때는 이렇게 의미가 있는 자리들을 찾아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에코프로가 19만 원 찍고 밀릴 때 계속 확장형 패턴도 말씀을 드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 박스에 대한 형태를 말씀드리면서 이게 전부 다 이 이동평균선을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이라고. 그죠? 자, 이제 다 끌어올렸으니까 현재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은 이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종목들이 좀 이 의미가 있는 지지점에 찍었다. 이럴 때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강반등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도 이 에코프로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 이 현재 위치에서에 대한 이 대응 전략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1초가 저에게는 이 영상을 찍는데 정말 큰 힘이 되니까 아래 엄지척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에코프로 상승 전환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다면 상승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에코프로 오늘 뉴스도 하나 뜨더라고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보여드리면은 AI 배터리 준비 끝낸 에코프로 BM 슬슬 시동을 거는 거죠. 제가 어제 이 이야기를 했는데 자 보시면은 AI의 5단계 설명을 해드리면서 ESS가 어디에 끼는지 인프라 라인에 ESS가 낀다. 그죠? 전력이 가면서 태양광 가고 풍력 가고 이런 이야기도 해드리고 이 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뉴스를 보더라도 AI 배터리 준비가 끝났다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에코프로 산업에 대한 이 방향성을 의심을 하지는 말자. 자, 그리고 이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박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투매 때 나온 저점대를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를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단 라인에서에 대한 반등인 거죠. 최악의 경우 한 박스 더 빠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여기 반등이냐 여기 반등이냐 했지만 지금은 이 1번에서의 반등에 더 무게를 둬야 된다. 그럼 이제 이 1번 라인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또 시장도 하락을 마무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자 보시면 와 뭡니까 이거 상당히 의미 있는 반등 그죠? 의미 있는 위치에서 지금 지수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양봉 전환을 해줬잖아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은 오지도 않아요. 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단 반등이 나오죠. 그래서 어제 코스닥 하단 역시도 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하라고 했는데 지금 시장도 에코프로도 전환이 나오고 있다. 그럼 좋다는 겁니다. 그럼 코스닥도 이제 이 박스가 마무리가 되고 그죠? 이동평균선이 점점 더 올라오면서 여기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더라도 올라오면서 이 박스에 대한 조정이 마무리되고 이제 올라가는 이 추세가 발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에코프로도 다시 한번 이 상승 전환을 해주는 이 흐름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추가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결국 이 앞에 1월 달에 급등을 했을 때 올라갔던 종목들 있죠. 이 종목들이 시장 조정기에 맞춰서 같이 조정이 발생을 했는데 이 다음에 갈 때는 결국 이 1월 달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재강세가 발생이 될 거다. 뭐뭐 올랐죠? 반도체 부품주들 많이 올랐고 그리고 2차 전지죠. 2차 전지. 여기서 하나를 더 더한다고 하면 로봇주도 나쁘지는 않아요. 로봇도. 무슨 말이냐면 부품주와 2차 전지처럼 얘네들은 전부 다 횡보 조정이 났단 말이에요. 지수 따라서. 그러니까 잘 버텼던 종목을 하던가 아니면 로봇 같은 경우는 낙폭가 되잖아요. 오늘도 보면 레인보우 이런 것도 얘네들도 의미 있는 자리 찍은 거죠. 그죠?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들. 90만 원에서 거의 50만 원대까지 내려온 거면 거의 50% 조정이 발생 다 된 거예요. 잘 버텼거나 생각보다 낙폭과대가 나온 애들 이런 애들이 이 시장 반등 라인에서 빠질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에코프로 앞으로는 어떤 그림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더 해드리면 이때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때랑 똑같다.
하단 라인에서 매수하면 그 뒤에 21선 돌파하고 안착 작업하고 올렸었던 것처럼 지금 어때요? 21선 내려오기 때문에 하방 경직 됐는데 안착하고 다시 이렇게 가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올봉에서 좀 소름 돋지 않나요, 여러분들? 제가 이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양봉이고 조정봉이고 양봉이 뜬다고. 근데 3월에 에코프로에게는 조정봉이 될 거라고. 자, 이제 27일이 왔어요. 그럼 조만간에 4월봉이 뜨는데 8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제 이렇게 양봉으로 전환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앞으로 계속 저와 같이 확인하고 체크를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제가 말하는 이 연봉상에서 이 윗꼬리를 다 소화를 해 가는지 앞으로 계속 추적 관찰을 하자. 자,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도 이 매집된 라인들이 명확하게 좀 보이는데 똑같죠. 이때와 이 노란 밴들 기준으로 뭐 이탈과 반등을 반복하다가 안착하고 나서 방향이 나왔던 것처럼 지금도 이탈도 나오지만 빠른 회복세들, 결국은 이 노란 밴드를 지지하는 그림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주가가 밑으로 깨지면 빠르게 회복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때와 같이 이게 나오는지 같이 체크를 해보자는 거죠. 자, 분석을 해보자고요. 지금 이제 수렴이잖아요. 수렴. 여기서.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악재로 주가를 의도적으로 계속 누르는 거죠. 하지만 뭐라고요? 밑에서는 하방 경직이 나오는. 자, 이 수렴이 뜻하는 거는 힘에 대한 응축입니다. 응축. 즉 발산이 나올 때는 이 전쟁이 마무리되는 그 악재가 해소되는 국면이 될 거고요. 그러면서 이게 급 반전으로 전환을 한다는 거죠. 항상 전쟁 이후에 이 시장이 강세로 전환을 했는데 똑같이 이 수렴이 알려주는 게 기간 조정 마무리되고 이렇게 튀는, 그러니까 막바지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지금 15만 원대 이하에서는 제가 계속 매수를 하라고 1차 매수를 하시라고 다 이미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안착 작업을 하고 이제 상승 전환을 할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안착 작업이 좀 확인이 될 때 그때 이제 제가 이 불타기를 할지, 즉 이 2차 매수를 할지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직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문자 보내셔가지고 제가 말하는 이 타점을 받아보시면 되고, 오해하고 계신다면은 제가 이때처럼 과열이 오면 여기서 박스를 하면서 돌파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과열이 오면 그때 이제 매도 타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매매 타점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있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하나하나 더 저장을 했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그때 이제 이렇게 문자가 발송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하는지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좋고요. 따라해 보셔서 매매 감각을 익히셔도 되고요. 아시겠죠? 문자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 타점 그대로 문자가 나갈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자면은 이제 오늘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트럼프 방중 결정이 이제 5월 14일 확정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미중 회담 이전에는 종전을 예고를 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시장 변동성 극심하긴 했지만 5월 14일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긴 했지만 결국 이 종전이라는 시기에 가까워지면서 이 시장도 바닥을 다질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현재 같은 변동성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투매가 나왔던 지점, 그런 데가 다 이 저점이 되기는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종전에 대한 예고도 있지만, 자, 트럼프가 방중 시에 이제 이슈가 되면 뭘까요? 대북주죠, 대북주.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제가 이 코스닥,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 그죠?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주. 자,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해줬죠. 딱 요때입니다, 요때. 자,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 기술과 이 한미 반도체,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한미 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대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공통점이 뭡니까?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 대북주.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 자,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투매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 전략. 즉,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트럼프에게는.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 그런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 뭐죠? 이 로켓맨과의 대화.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기업 밸류업이죠.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자,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 자,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원대에서부터 이 12만원까지 씩 상승을 해줬죠.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션 역시 30%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 아니,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 자,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 그리고 시나리오,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